안녕하세요. 과학 크리에이터 안될과학 공진입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여기서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로 일반적인 쓰레기 외에 재, 오수와 분유, 폐기름, 산업공정에서 배출된 화학물질, 심지어는 동물의 사체까지도 포함하므로 원시시대에도 폐기물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폐기물 처리가 중요해진 것은 점차 사람들이 큰 규모의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 살면서부터였죠. 배출 속도가 자연의 분해 속도를 뛰어넘게 되니까요. 그래도 고대에는 주로 분유나 음식물 찌꺼기처럼 비교적 잘 분해되는 폐기물이 많았기 때문에 꽤 정교했던 당시의 하수 시스템을 통해 흘려보내거나 따로 모아 퇴비화한 뒤 농업에 이용하면 해결이 됐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중세시대를 거치며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퇴보했고 이후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가 늘자 생활 폐기물은 물론 산업 폐기물까지 마구잡이로 배출되어 도시 환경이 끔찍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18세기 후반에야 런던에서 석탄을 사용하고 남은 재를 조직적으로 수거해 벽돌 제조나 토질 개선에 이용하는 시스템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비위생적인 환경이 콜레라 등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 및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죠. 1874년 최초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영국 노팅엄에 건설되었고 1875년에는 영국 공중보건법 규정에 의해 모든 가구가 매주 쓰레기를 이동식 용기에 넣어 폐기하게 되었죠. 미국에서는 1895년 뉴욕시에서 최초로 공공부문 쓰레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폐기물 처리 문제는 도시의 미관과 환경은 물론 보건과 위생에까지 영향을 주는 만큼 예나 지금이나 인류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수거해가니 잘 처리되고 있는 걸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약 86.5%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약 6.1%가 매립되었으며 약 5.2%는 소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재활용률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재생원료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질 재활용 외에 열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회수도 재활용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이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매립은 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하지만 악취가 나거나 주변 토양과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 지반이 무너져 내리거나 발생한 메탄가스가 폭발할 위험까지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작정 매립하는 직매립 대신 위생매립 방식을 적용해 오염과 악취 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이 워낙 많다 보니 매립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1978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해온 난지도가 높이 90m에 이르는 두 개의 쓰레기산으로 변하며 포화 상태에 이르자 1992년부터는 현재 인천 서구에 속하는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2025년 매립 종료를 예고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소각은 어떨까요? 소각은 사실 중간 처리 방법에 해당하여 태운다고 끝이 아니라 타고 남은 재를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각 후에 매립하면 부피를 최대 90% 이상 줄여 같은 넓이의 매립지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고 세균 번식과 악취 등 매립의 여러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재를 매립하는 대신 건축자재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도 일부 이용할 수 있지요. 초기 시설 비용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폐기물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소각을 하면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던가 생각했다면 당신은 똑똑이. 염소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소금에 포함되는 원소이지만 자극성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는 락스의 주성분이기도 하듯 다른 원소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독성이 달라지는데요. 염소 분자를 포함한 폐기물 속 물질들이 250도부터 450도 사이에서 산소와 만나면 깨끗하게 타지 못하고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지요. 다이옥신은 독성이 강해 낮은 농도에 노출되어도 면역계 송상, 암, 호르몬 장애, 불임, 기형, 신경계 송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90년대에는 부천 삼정동의 중동 소각장에서 기준치의 무려 23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소각장 멈춰! 외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행히 현대에는 발전한 기술 덕에 다이옥신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소각로부터 과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과거에는 단순히 소각로 안에 쓰레기를 쌓아 태웠다면 현재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마트에 계산대처럼 올려놓은 폐기물을 이동시키고 뒤섞으며 태우는 스토커식, 세탁기처럼 원통을 회전시키며 태우는 로터리 킬른식, 주로 수분이 많은 폐기물을 모래같은 입자와 골고루 섞은 뒤 태우는 유동상식, 투입한 폐기물을 점차 아래로 떨어뜨리며 단계적으로 태우는 다단로식, 액체 폐기물을 분무한 뒤 태우는 분무연소식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태우기 전 폐기물을 먼저 건조하고 연소 시 열을 직접적으로 받는 표면적을 높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폐기물의 모든 부분이 빠르게 뜨거워져 다이옥신이 생성되기 쉬운 온도로 머무르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이외에도 다이옥신을 제어하는 다양한 저감 기술을 적용하는데요. 폐기물 투입 시에는 균질한 상태로 만들어 일정한 속도로 투입하거나 다이옥신으로 변할 수 있는 물질과 생성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금속 성분을 미리 제거한 뒤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 중에는 온도를 850도 이상의 고온으로 유지하고 공기 공급량을 조절해 다이옥신이 최대한 덜 생성되는 환경을 만들죠. 또 소각 과정에서 생성된 연소가스가 식을 때 다이옥신이 생성되지 않도록 급격히 온도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생성을 최대한 막아도 약간 발생한 다이옥신은 연소가스를
145도 이하로 낮추어 응축시키거나 활성탄을 이용해 흡착한 뒤 여과집진 장치로 포집하는데요. 여기에 다이옥신 분해 반응을 돕는 귀금속 촉매를 투입할 수도 있고 특정 파장의 자외선이나 초당 20에서 200회의 저주파 펄스 방전 혹은 다이옥신을 분해하는 균을 이용해 분해할 수도 있지요. 또 물속에 녹아있는 경우 오존을 이용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먼지와 악취,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들도 공기에 흐름 제어, 촉매나 필터 적용 등 여러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제대로만 관리된다면 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도심에서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으며 관광명소로까지 자리매김한 소각장의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의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연간 약 25만 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발생한 열에너지를 지역 주민 6만 세대의 난방용으로 무상 공급하거나 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중심부에 창조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진 건물 외관 덕에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색이 랜드마크라는데 악취나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의 열병합 발전소인 아마게르바케는 한술 더 떠 옥상에는 도심 속 스키 슬로프를 외벽 일부에는 인공 등반 벽을 조성하고 건물 정상까지 올라가는 하이킹 코스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해발 고도가 낮아 스키나 등산을 즐기기 힘들었던 덴마크의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인근 4개 지역 약 60만 명의 주민과 6만 8천여 곳의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소각해 코펜하겐에서 쓰는 난방에너지의 98%를 충당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소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관공서 바로 앞에 있거나 도심 속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 가까이에 있는 만큼 건강상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물론 적용 기술도 꾸준히 개선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여러 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옥상에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이용한 텃밭을 조성하고 통유리 너머로 대형 크레인이 쓰레기를 옮기는 장면을 구경하며 먹고 마시는 바를 열어 화제가 된 무사시노 클린센터, 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며 소각열을 이용해 온수풀을 제공하는 요코하마 추루미 WTE 소각장 등의 사례가 있지요. 이렇게 주민 친화적인 소각장은 누구나 언제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아파트 숲 옆에 위치한 주민 친화적인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남 유니온파크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 역시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대부분의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전망대와 체육시설, 산책로,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을 갖춘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재 이곳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 타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견학을 오는 등 학습시설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지요. 쓰레기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직면할 최악의 적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덜 버리거나 잘 처리하는 것이겠지요.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당장 미루는 것은 쉽지만 미래에는 더 힘겨운 싸움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덜 버리고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함께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과학 크리에이터 안될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